리만의 복수에서 이기 시간 돌아왔고 아마 이제 윤여매 스님은 이제 그 명절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본가 내려가셔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모양이고 일단 제 생각은 다음 주에 끝낼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음 주에 스터디 마치겠고요. 2기.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소하게 아름다운 걸 리만의 복수에서는 한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섞이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제 1기 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운이 좋았고요. 그냥 좋은 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대소하게 아름다움 1기에 계셨어가지고 그냥 리만의 복수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좀 유입이 됐고 좀 잘 견디셔서 그래서 이제 2기가 좀 잘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수하기 아름다움 이기할 때는 좀 더 이제 사실 이제 리마리 복수 해석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갖기가 대수학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저 대수하기 아름다움에 이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얄밉게 따박따박 다 미적분학으로 받아치셔서 아, 이 인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제가 좀 원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로서 그거를 둘 거고요. 가령 이제 오일러 지표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시퀀스 오브 마주를 만들어서 그거의 어떤 랭크드 디 얼터네이팅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거라든가 미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자리스케 토폴로지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일부러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아실 거고요. 아시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훈련을 일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이제 다 같은 얘기를 토폴로지만 사실 바꿔가지고 툴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렘마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아 이거 파티션 유니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뭔 소리요?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성의 없게 아 저 인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레코드 보세요. 이러고 설명 하나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여해 주시는 거가 제가 원하는 이래시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리만 로우 정리 좀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제 렉처 하듯이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잡겠다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럴 생각이 처음부터 전혔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책 작업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정의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선에서 뭐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크레딧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증거주의로서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 없고요. 그 어떤 주관적인 평가 없고 그냥 그 어떤 달성되어야 되는 게 단순하게 달성이 되는 여하만 봅니다. 단순하게. 전달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시간의 목적은 리만 로우 정리입니다. 리만 로우 정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스테이트먼트가 컴팩트 리만 서비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컴팩트라는 조건 중요합니다. 컴팩트 빠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라는 조건이 중요하고 컴팩트가 아닌 건 일단 알지브레이크 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닛 디스크인 C1 이거 알지브레이크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하치원책 대수기하 쪽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이거 일반화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당연히 있지만 단지 이 시간에 못 다룰 뿐입니다. 단순하게. 전달했죠. 그래서 컴팩트는 거는 이유는 대수적인 거랑 호환이 된다. 라는 정도로 보는데, 물론 여기서 컴팩트는 매트릭 토폴로지 사이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컴팩트니스입니다.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컴팩트 리만 서비스에다가 저희는 디바이저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각 어떤 파이나이트 게이 포인트에다가 제로랑 폴의 오더라는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좀 생기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컴팩트 리만 서비스 오브 G너스 G가 있으니까 G는 선언이 되어 있고요, 분명히. 저희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저희가 여러분들이 위상적인 센스를 알기 때문에, 양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미상적인 센스를 알기 때문에 뭐 주너스 있을 수 있죠. 그건 동의하는데 지금 우변의 형태를 적어도 보면 리만 로우 정리 스테이트먼트에서 1 빼기 G 더하기 디그리 오브 D예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예, 동의하시죠? 리만 로우 정리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좀 여기 좌변의 형태가 좀 괴랄해요. 기본적으로 이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 리만의 복수 해석 시간은 이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이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센스를 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대수기하 쪽에서 대학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는 사이드는 사실 대수학이 아름다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알제브렉 버라이트라는 로컬 윈드 스페이스이다. 그러려면 거기서 어떤 이제 자리스케 토폴로지 스페이스 위드 이제 스트럭처 시프트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언어 체계 자체를 기본적인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런 언어 체계가 잡혀 있다고 상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보통 가르치는 게 이제 보통 기하학에서 중요한 위상기하에서 중요한 이슈가 분류 문제거든요.
그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하에서 어떻게 분류할 거냐. 컴팩트 리만 서비스는 어떤 그 토폴로지컬하게 주너스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수기하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건 소위 말해서 블로우 업과 블로우 다운을 했을 때 세 가지 클래스로 환원할 수 있는 걸로 배우거든요. 파노 클래스, 칼라비아오 클래스, 제너럴 타입 클래스 이렇게 나눌 때 블로우 업과 블로우 다운이라는 개념을 유한번 수행했을 때 이걸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를 바이브레이셔널 지오메트리 혹은 이제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 정도로 부르고 지금 이제 일본 수학계 이제 회장인 시게포미 모리가 그 어떤 이 지금 이 분류의 기준이 되어지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한 거를 증명함으로써 피지 메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티브 스킴인데 그게 만약에 안티 캐논 컬번들이 파지티브면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이제 아이소모르픽 해야 된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그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 어떤 분류 어떤 이제 그 작업의 그 이제 모델을 열었고요. 그래서 하치원 책을 이제 읽어보면 대수기하 책에서 이제 1단원이 버라이어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 버라이어티 가장 좋은 게 컴퓨터 룸 서비스입니다. 버라이어티를 배우고요. 그리고 2단원이 사실 수론적으로나 혹은 이제 응용적으로 이제 중요한 스킴에 대해서 어떤 맥스 아이디어를 보는 대신에 프라임 아이디어를 해서 배우고요. 3단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메이어 비토리스를 토대로 연습하고 있는 호몰로지 대수를 배우고요. 그리고 4단원이 컬브를 배우는데 이 컬브가 그 컴퓨터 룸 서비스를 지하는 겁니다. 컬브를 배우고 5단원이 서피스를 배우고 그리고 해촌 책이 옛날 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알제브레이크한 센스에서 디멘전 2를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본적으로 대수기하의 발전은 이 디멘전 3부터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프로젝티브 스킴이라고 하는 걸 언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잘 이제 그 찾아내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대수기하가 서 있는데 제가 사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바이러셔널 지오메트리를 예를 들어서 대학원 코스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어떤 좋은 학교에서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랑 붙는 센스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보는 리만 로우 정리 그 1시간 안쪽에 끝나요. 리만 로우 정리 스테이트하고 알제브레 커브 위드 디그리 그러니까 디바이저 D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이거 증명 이렇게 하면 증명돼. 끝나거든요, 그냥. 그리고 RG 하고 넘어가는 1시간 안쪽 컷인 거를 아시다시피 이 시간에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끌어왔죠. 그 일부러. 그리고 그게 그냥 끄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저는 이게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시간 안에 그 증명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 정보가 그 안에 유의미하게 담기지 않는다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오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유물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명확하게 정의하는 가운데 리만로우 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뭘 왜 확인해야 되는지를 어떤 적어도 제가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리만의 복수해서 이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2기가 마치는 시점에서 당연히 이거 3기 돌리고 제가 이제 가장 희망하는 것은 언젠가 이걸 리딩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기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클로 기본적으로 돌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됐죠. 그리고 보상 체계들도 계속 설계해 나갈 거고요. 어떻게 하면 뭐 공부 자체도 공부 자체지만 뭐 어떤 한국어로 된 책이든 어떤 뭐 프로젝트든 뭐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자, 리만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기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이게 오일러 지표랑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일러 지표랑 상관이 있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금 이제 책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일러 지표를 계산해 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팩트를 아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계산해 봤다를 원합니다.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근데 이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파라미터라이즈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GNS 2부터는 좀 골치 아프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론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적어도 GNS 제로랑 1에 대해서 적어도 그 가우스 보넷을 오일러 지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어야 됐고 전달될까요? 저는 그 어떤 팩트 아는 거 내지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노트는 있어야 돼. 여러분 선에서 만든 거. 노트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거 아시다시피 이 계산 엄청나게 강조되어진 계산이죠. 사실은 이게 한 번 해봤다 선이어서도 안 돼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은 해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계산을 안 해봤으면 나가립니다. 기본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에서 일단은 이게 리말로우 정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일러 지표를 구체적으로 S2랑 혹은 사실 정확히 CP1이죠. CP1과 그 어떤 컴플렉스 토로스 오브 디멘전 1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 점수 값을 끌어내야 돼요. 전달되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냥 AI 툴들한테만 줘도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틀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계산을 해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것도 너무 많은 센스가 있죠.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오버 리얼에서 하라는 센스에서 했던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면 여기서 뭐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뭐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게 와인딩 폭이랑 무슨 관계가 있네,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얘기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일러 지표 값이 나오는 아웃풋으로 밸류가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오버 C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일러 지표를 그 리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거를 투 폼의 적분으로서 볼 때 dx 웨지 dy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인테그랜드로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붙여서 봤던 거 대신에 이거를 dg 웨지 dg 바로써 거기다 뭐 i를 곱하든 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이거 어차피 다 이퀄이란 말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이퀄로서 이거를 복소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이 시간에 중요해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리만의 복소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만 로우 정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오일러 지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오일러 지표를 계산 가능한 거에서 계산을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어떻게 복소 기준으로 가변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감을 잡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S2나 토러스 레벨에 중요한 게 그 일반적으로 리얼 기준으로 하면 소위 말해서 리마니안 매트리라고 부르든 퍼스트 펀더멘탈을 부르면서 EFF G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F를 0으로 주기는 이 키예요. 그래서 컨포멀리 플랫이라는 조건이 여기서 이 말들을 팩트로 들으시면 안 되고 계산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소거가 되어지네. 그래서 2x2 매트릭스에 대한 게 그 C로 바꾸면서 스칼라 펑션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라는 거가 여러분이 구체적인 레벨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오히려 컨포멀리 플랫의 데피니션에 관심 없고요. 그 계산을 실제로 C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가운데 그거 해석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해석은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한다는 게 실제로 해석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계산이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전달했죠. 근데 그 해석만 있고 이거 계산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달이 될까요? 해석이 없고 계산이 있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전달됐죠?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는 오일러 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라인 번들 그 스트럭처 시프 이런 얘기들을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오일러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복소수화하는 거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거겠어요. 이 말까지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아마도 이제 한 여름 정도에 한 번 더 평가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결과만 볼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루브릭상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일러 지표를 계산했느냐? 입니다. 전달됐죠? 지금 이 기준 하에서. 물론 여기서 오일러 지표 계산 방법도 예를 들어서 다변수 심화 수준에서 스터디에서는 가우스 공률 계산 7개, 가우스 본의 계산 7개를 요구해요. 제가 요구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댄스는 아닙니다. 전해죠?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복도수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의가 없으시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미분기하에서 얘기하는 가우스 본액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좀 달라요. 일단은 복소수로 바꾼다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스트럭처가 달라요.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보는 건 스무드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홀로그릭 카테고리예요.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홀로그릭 카테고리를 생각하는지는 이 시간을 토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지적인 거고 계산 확인을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다음 요구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이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럼 코몰로지예요. 그래서 이제 드럼 코몰로지에서 중요한 거가 그거에 대한 이해죠. 클로즈드 폼과 이그젝트 폼에 대한 이해고 그리고 저희는 셋업을 리얼 2D로 한정합니다. 전달 됐죠? 리얼 2D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게 디퍼런셜 원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퍼런셜 원폼 중에 당연히 와인딩 폼이에요. 중요한 게. 그리고 디퍼런셜 투 폼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H2가 디멘전 1이라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치 바일 정리. 뭐 호치 배유 정리라고 부르는지 호치 바일 정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호치 바일 정리라고 그냥 읽어요.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서 드람 코모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전달했죠? 왜냐하면 이 디테일들도 다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게 H1, 드럼 코몰로 센스에서 H1의 리얼 기준으로의 랭크, 그리고 리얼 기준으로 H2의 랭크,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들에 대한 드릴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팩트 알고 있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베티 넘버는 1이고 두 번째 베티 넘버는 이제 2G이고 그리고 세 번째 베티 넘버가 1이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 노트들을 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를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실제로 미분 방정식의 실제 디테일이라서 그렇고 첫 번째 이유로 그렇고 그리고 리만로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로 환원하는 게 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원 쪽에서는 쥐너스 이펙트가 들어간다는 거 봐야 되고 투 쪽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제 푸아송 이퀘이션을 푼 결과로서 이게 나온다는 거가 이해가 가야 돼요. 이거는 노트가 제공이 돼서 이거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지금 것과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그젝트랑 클로즈드를 가르는 거가 적분했을 때 0이 아닌 여랑 상관이 있다는 것들까지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드럼 코홈롤로지라는 말을 볼 때 제가 원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그 뭐지 해처책이나 이런 거 보면 대충 뭐 하이어 디멘전을 주냈어 어쩌고 이를 씹으래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구체적인 미분 방식 데이터가 뭐냐라는 걸 아는 가운데 추상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제로 미분 방식의 데이터를 안 보는 센스에서 읽어져 있는 것들을 읽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S2나 토로스 레벨에서 이거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호치바의 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트를 PD로 적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워낙 스탠다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중요하게 어떤 해석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공부하는지도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2나 토로 세팅에서는 이것들 다 구체적으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드람 코모로즈를 볼때 이 드럼 코몰로지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데이터로 어떻게 환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자, 이것도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가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 형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분 형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 형식이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아야 되는 게 소위 말해서 메이어 비트리스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메이어 비트리스 어떻게 버려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층위에서 이제 수준에서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에 설명하는 것과 이 시간에 설명이 좀 달라요.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POU 자체를 어널리틱 카테고리에서 다룰 수 없다로 가르쳐요. 하지만 그럼에도 메이어 비트리스를 보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숏이 롱으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한 직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네, 전달됐죠?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드릴링도 요구합니다. 지금 말한 그래서 파티션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위상수학에만 설명하고 여기서 안 설명하는 걸로 실제로 파티션 유니티를 잡는 거에 디펜던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방식은. 그래서 파티션 유니티를 잡으면 그거에 의해서 서젝티비티가 결정이 되어지고 베타맵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이 커넥팅 모피션 만들 때도 그거 써서 보여요. 근데 파티션 유니티들 물론 그마다 다 되는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디펜던시가 있다는 게 좀 껄쩍지근한 건데 사실은 없앨 수 있거든요. 위상수학에서는 그걸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호모토피를 센스해서 매핑 콘을 이용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오히려 메이어 비토리스에서의 POU를 이용해 가지고 스네이크 렘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거를 중요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알아야 되는 것은 숏 이글 시퀀스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어떤 아웃풋으로서 롱이 나오는 거가 POU를 그대로 그냥 흉내낸 그냥 말장난인 것들을 와닿는 거를 요구합니다. 전달됐죠? 보통은 이거 배우면 이거 그냥 이거 해놓고 세 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찌찌직 하면 된다. 이거에서 그냥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어쩌라고? 이 선을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이 어쩌라고는 이게 POU를 흉내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 그리고 POU를 흉내내려면 매트릭 토폴로지를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리스키에서는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요구한 거 세 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오일러즈 표에 대한 오버 C선에서의 확인. 그리고 드라운 코몰로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선의 확인. 그리고 메이어 비트루스랑 스테이크 렘마에 대한 확인. 이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작업입니다. 새로운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연역에 대한 거는 적어도 돼야 되지만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드릴링을 하는 선에서의 퀄리티를 제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전달되죠? 그냥 그런 팩트가 있구나.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걸로 녹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팩트는 까먹더라도 이거 계산해본 그 감 같은 거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정말 연구자로 넘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가령 이제 지금 제 경험인데 한 5, 6년 전에 쓴 논문들 보면 제가 이거 뭐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뭐는 기억이 나냐면 거기서 논문에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파워 시리즈 잡아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던 계산 디테일들은 환희를 안 까먹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점화식 나오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거는 논문에서는 그냥 한두 줄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 키였던 것들에 대해서 안 까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있는 거 공부해가지고 따다가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센스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거 팩트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계산 한번 해봤고 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어떤 하고 까먹는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기대치가 뭐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이 뜻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령 이제 스테이크 램바 당연히 저희 대소하게 한다면서 할 건데,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이거 미분 방식 가지고, 유인 형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뭔 소리 할 거라면 다 아시죠? 근데, 돼요. 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 알아두시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3번까지 되었으면 숏이 있을 때 롱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그젝트의 센스만 문제가 돼요. 이그젝트의 센스만 규정이 되면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으면 롱 이그젝트 시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연역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 시퀀스 오브 쉬브즈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퀀스 오브 쉬브즈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이그젝트니스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키가 뭐예요? 홀로그램 얘기할 때 컴플렉스 로거리즘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쉬프가 있으면 원래 오픈 셋마다 거기서의 어떤 섹션들을 뱉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익스포넨셜 숏 이글 시퀀스 기준으로 서젝티비티가 불가능해서 브랜치 컷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스톡 와이즈하게만 보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톡 와이즈하게 이그젝트니스라는 센스를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스테이크 lem마에서 롱은 나오죠. 이거 전달됐죠? 롱은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왜 나온 건지는 이미 이제 아까 3번 아이템에서 다 이미 얘기가 끝난 얘기예요. 이미 다 이제 액시오매틱하게 추상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전달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게 그 시퀀스 중에서 기본적으로 숏 이그 시퀀스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익스포넨셜 숏 이그 시퀀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숏 이그 시퀀스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말한 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 그 스톡 와이즈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오픈셋 레벨에서 하면 왜 서젝티비티가 깨지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어널리틱 스트럭처가 들어옵니다. 이게 PO랑 실제로 구분을 반드시 클래스상 해줘야 되는 이유가 돼요. 컴플렉스 로거리즘 못 다루니까. 이거지 수긍하시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요구하는 게 익스포넨셜 숏 이그젝트 시퀀스의 서젝티비티를 얘기하기 위해서 스톡와이즈한 센스에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들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노트선에서 전달이 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대수적인 월드에서는 중요한 게 알제브릭 버라이티 내지 스킴은 기본적으로 로컬 윙드 스페이스로서 슈프가 스트럭처 슈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 슈프를 가지고 저희가 숏 이그 시퀀스를 만들 때 저쪽 대수적으로 만들 때는 소위 말해서 그 마줄과 링의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그 실제로 이제 테일러 전개들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만드는 방법 자체가.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데를 이제 대수만 가지고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 연역은 다 말이 되죠. 이거 흉내내가지고 토폴로지 바꿔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말이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달이 됐죠. 그래서 그 익스포넨셜 숏 시퀀스에 대해서 서젝티비티에 대한 확인. 이거 왜 요구하는지 납득하죠? 지금 그 이제 요거가 이제 지금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됐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숏 이게 시퀀스가 있으니까 롱이 나오잖아요? 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그게 저희가 메인 스터디에서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로 지금 일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봐서, 이제 그것도 이거 좀 걸린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 이제 계산 시작하신 분들도 좀 더 봐야 되고,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저 계산 뭐 하는 거야? 라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라플라시안 시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얘기들 일부만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가 거기서 중요한 거냐면, 실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그 익스포넨셜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아이템 얘기한 게 네 개였죠. 제가 한 번만 더 리스트를 정리를 할게요. 저 지금 말하면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뭐를 제가 정확히 보는지에 대해서 오일러 지표에 대한 계산, 그리고 드라운 코홈롤로지랑 미분 방정식의 관계, 그리고 메이어 비트루스 시퀀스 레벨에서 그 스네이크 램마랑 연결이 되는 것, 그리고 익스포넨셜 숏 이그 시퀀스 레벨에서 서젝티비티를 보는 것, 서젝티비티가 깨지는 것 때문에 스탁와이즈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지금 다 그 노트의 기본적으로 가장 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 전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익스포넨셜 숏 이그 시퀀스가 있으니까 롱이 인듀스가 돼 있잖아요. 롱이 인듀스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익스포넨셜 숏 이그 생김새가 G에서 O에서 O 스타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탁와이즈하게. 그래서 이제 G라고 하는 게 컨스턴트 슈프가 뭐냐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센스 알아요. 정확하게 컨스턴트 프리슈프의 시파이피케이션이 정의입니다. 그 어떤 그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이제 만약에 한 개가 아니면 문제가 돼요. 슈프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슈프가 되는 척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G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런 바 같은 걸 붙여놓는 게 슈프인 척 할 거야. 이 뜻입니다. 실제 슈프 아니에요. 전달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쉬프 G에서 홀로그래픽 쉬프로 가는 O로 간 다음에 그건 그냥 다시 단순 인클루전이고 O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O 스타로 가죠. 익스포넨셜 2파이 i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H1에서 H2로 가는 커넥티드 오버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측에 있는 게 O 스타잖아요. 그래서 H1 O 스타라고 그냥 말할게요. 그 만약에 그 이제 컴퓨터 런 서피스 M이라고 부르면 H1M O 스타에서 어디로 가는 맵이 있어야 되냐면 그 스테이크 램마이에서 H2MG로 가는 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어떤 센스에 되는 거냐? 아빌리안 그룹 간의 맵으로서 봅니다. 센스가. 왜냐하면 슈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픈 센스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아빌리안 그룹으로 가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H1 오스타에서 H2G로 가는 커넥팅 홀피즘이 존재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3번으로 인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으로 강조하는 게 이걸 봐야 되거든요. H1 오스타에서 H2G로 가는 거를 봐야 되는데 전달일까요? 그런데 H2G는 사실 이게 드럼 코호몰로지랑 사실 같은 거 가지고 G로 아이덴티파이 해도 돼요. 아까 호치바일 정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랭크가 1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G 텐서 하면 그냥 G가 뜨거든요. 그래서 H1MG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G는 물론 슈트를 지칭하는 거긴 한데 진짜 드럼 코호몰로지 위드 G 코에피션트로 봐도 진짜로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매핑을 주는 거냐면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아빌리안 그룹 호모피즘을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지금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커넥팅 호모피즘은 이름이 특별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C1이라고 불리우는 맵이에요. 이 맵은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커넥팅 홈모피즘에서 나오는 H1 오스타에서 H2MG로 가는 이 홈모피즘엔 특별한 이름 불러서 이거를 C1이라고 부르고 퍼스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C1이 있다는 C2, C3도 쭉 있는데 지금 이게 컴플렉스 디멘션 1이어 가지고 C2부터 안 나옵니다. C1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K 디멘션을 컴플렉스 매니폴드 되면 CK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이쪽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뭐 캐릭터리스틱 클래스나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공부할 것들이 위상기하 쪽으로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어쨌거나 퍼스널 클래스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H1 오스타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빌리안 그룹으로서 어떻게 불리우는 이름이냐면 이거의 이름을 피칼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의한 매핑은 어떤 매핑을 정의한 거냐면 피칼드 그룹이라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6, 7, 8 해가지고 리스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피칼드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G라는 아빌리안 그룹으로 가는 그 아빌리안 그룹 홈모피즘에다가 부르는 이름이 퍼스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 5번 선언이 끝나 아직 5번을 정확하게 지금 선언해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맵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브 홈모피즘이 인듀스 된다.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전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H1 오스타에서 어떤 원소를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며 거기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G로 인듀스 하는지 왜냐면 이게 가우스 보네치여서 그래요. 그래서 5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맵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 이거 인듀스 되는 맵이다. 이거 안 돼요. 이거 구체적인 맵 기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전달했죠? 이것도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맵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기술하는 건지. 여기까지 전달됐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여기서 일부는 지금 그게 어떤,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인지하는 거는 백월드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전달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다시 토러스로 가는데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5번에만 초점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매핑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H1 오스타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컨디션이냐면 그 기본적으로 라인 번들의 코사이클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추상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5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라인 번들을 봐야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피칼드 그룹의 원소를 뽑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칼드 그룹의 원소를 제가 포멀하게 얘기하면 아이소모피즘 클래스 오브 홀로노믹 라인 번들이거든요. 제가 포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라인 번들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인 번들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 자체를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기술할 때 코사이클 컨디션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전달했죠? 그래서 라인 번들의 정의를 보시고 거기서 코사이클 컨디션이 뭔지를 보면 이 H1 오스타가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뽑는 거 자체가 이게 사실 코사이 컨디션은 글루잉 컨디션이에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로컬 트리발라이제이션 되는 거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 그 오버랩 되는 데서 붙이는지가 그게 코사이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도록 라인 번들을 하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에서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소모픽 클래스라는 건 아이소모픽한 것들은 다 똑같은 걸 본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라인 번들 하나 데리고 오는데 로컬 트리발라이제이션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오버랩이 있는 데서 잘 되는 조건을 그냥 데리고 온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H1 오스타를 해서 원소를 택하면 실제로 뭘 택하는 거냐면 홀로윈 라인 번들을 하나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칼드 그룹의 원소들마다 라인 번들을 하나씩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잘됐죠?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서브 스터디 여러분들이 아고라들을 여셔가지고 아 이거 좀 드릴링 하자라고 했을 때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령 예컨대 CP1에서의 이 라인 번들들은 결국엔 다 G랑 대응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해가 가요. 전달될까요? 이거 그냥 어떤 정의가 뭐냐 이 선에서 보지 마시고 근데 토러스만 해도 조금 어려워요. 토러스만 조금 어려워지는데 CP1 정도만 돼도 이거 실제로 홀로윈 라인 번들 아이소모스 클래스가 다 정수 값들이랑 다 1대1 다 되거든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전달됐죠? 그럼 트랜지션 컨디션 어떻게 쓰이고 코사인 컨디션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실제로는 피칼드 그룹에서 원소를 하나 택하는 거는 여러분 라인 번들 하나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왔지만. 여기서 사실은 라인 번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도 데리고 오냐면 라인 번들이라는 건 랭크 1 파이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라인이라는 말이 말해주는 바가. 그래서 그 파이버 와이즈하게 여러분은 뭘 붙여야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라인 번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라인 번들 with for some fixed 허미션 라인 번들을 데리고 옵니다. 전달했죠? 그러니까 그 파이버와이즈하게 정의가 돼 있는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로컬 섹션을 집어넣어가지고 논제로 섹션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파지티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라인 번들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꺽쇠 여러분들이 아는 이걸로 쓰면 로컬 섹션 트리블라이즈는 해가지고 라인 번들은 다 원소를 함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섹션 자체를.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이거 지금 다 뭔 소리여 하는 분들은 이거 다 나중에 같이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라인 번들의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SS 섹션 로컬 섹션 집어넣으면 파지티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매니폴드 위에서의 펑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씌우냐면 이게 파지티브 때문에 로그를 그 리얼 로그를 씌울 수가 있어요. 리얼 로그를 씌워서 디디바를 취해서 파셜 디디바를 취해서 그래서 파셜 디디바를 취해준 거가 사실 H2MG로 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거 G로 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매니폴드 위에서 이거 지금 디디바 취했으니까 투폼 나오잖아요. 이거 적분해가지고 이 파이로 나눠준 거가 이 G값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거가 아까 1번 있죠. 아까 우리가 오일러 지표 계산한 거를 했던 거 이게 오일러 지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홀로밀 라인 번드 기준으로 홀로밀 코탄지드 번드 홀로밀 탄젠 번드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그 특별한 라인 번들의 예시로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핑의 5번에서 제가 요구하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소 쪽 얘기인데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매핑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그 홀로밀 라인 번들 위드 허미션 매트릭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섹션을 집어넣어서 로컬 섹션들을 집어넣어서 그 파지티브가 되게 만들고 로그를 씌운 다음에 디디바를 붙여서 면적분을 해준 다음에 투파이로 나눠주면 나오는 집값이 이게 진짜 커넥팅 모르피즘이 진짜로 정의되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다 뭘 레벨에서 보면 돼요? CP1 레벨에서 보면 돼요. 자, 이게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요해지는 게 필연적으로 라인 번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좀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왜 허미션 라인 번들이고 왜 필요하냐. 이런 거, 이게 지금 보는 게 코몰로지다 보니까 다 일종의 토폴로지컬 데이터들인 거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허미션 라인 번들을 다른 걸 뽑아도 이게 그 다른 이펙트가 이그젝트로 흡수가 되고 사라져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허미션 라인 번들,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 다른 걸로 골라주게 되면 그 디퍼런스가 정확히 이그젝트가 돼서 H2 레벨에서는 삭제가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임의로 뽑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가게 돼요.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어떤 미분기화 사이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리치 커베이처에 대응이 되어진다. 같은 겁니다. 켈러 매니폴드 기준으로.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시간은 미분기화 얘기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5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H1 오스타에서 H2MG로 가는 매핑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디디바의 인테그랜드를 만들어서 적분하는 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여기서도 조금 헤비하죠. 좀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계획은 뭐 3, 4월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원래 계획은 이거 대사 가는 다음 하자고요.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전달됐죠. 어차피 집값 나오는 걸 이제 볼 때 이 집값을 가장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 지금 괴랄한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전달됐죠. 그리고 실체는 이거 다 이 G가 정체가 뭐냐면 이게 O1 기준으로 볼 때 그 이게 라인 번들에다가 CP1의 라인 번들이 다그 ON에 대응된다는 거 팩트로 좀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체가 뭐냐면 후비니스투디 매트릭 기준으로 거기다가 얘 정수 곱하는 게 다예요. 실제 이 로그가 들어오는 이유가 파워싱 해주는 거가 이 트랜지션 이펙트가 거기로 로그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이 정수로 그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거 지금 다 저 뭔 소리 하는지 들어봤지만 다 이제 가치들 맞추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전달했죠? 이게 5번. 자, 이거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CP원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계산 레벨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디테일들도 제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에서 질문 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없으시다는 전제에서 계속 떠듭니다. 6번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홀로그램 라인 번들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6번에서는 그래서 요구해야 되는 게 홀로그램 라인 번들, 까르띠에 디바이저, 그리고 어떤 그 인버터블 shift 이거의 대응 관계를 CPU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가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가우스 본넷에 대한 데이터는 아까 H1에서 H2로 가는 거기에 다 있어요. 이미 이 이제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 라인 번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부른다는 거죠. 인버터 시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디바이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라인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6번. 그 CPU 레벨에서 이거 대응 관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김나원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어,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OD, 대문자 D 해서 디바이저를 집어넣는 게 CP1에서는 어떤 디그리 오브 디바이저처럼 돼서 O 스몰 d처럼 돼가지고 ON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 막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실제 그 미적분학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 파이브와이즈하게 허미션 매트릭이 주어져서 그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푸비니스투디 매트릭처럼 1 플러스 S0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 가는 것도 보이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리얼에서는 탄젠트 번들을 예시로 생각을 할 때 리얼에서는 분명히 그 R3에 있는 녀석을 풀백해서 뭔가 매트릭을 데려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구하고 계산을 다 했는데, 여기서는 허미션을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는데, 그 임의로 선택한다는 게 이제 탄젠트 번들을 넘어서서 라인 번들로 가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가 잘 네, 와닿지 않아요. 정말 임의의 아무 허미션 매트릭 정의를 만족하는 거 다 데려오면 다 되는 건지, 네,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지금 질문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 직관 레벨에서 약간 심상 레벨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서피스를 이제 리얼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볼 때, 서피스가 있고 각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너 프로덕트를 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결정이 된다는 거는 어떤 심상이 와닿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100만 번 양보해가지고 뭐 똑같은 데이터로 환원된다는 거는 어떤 그 이제 수학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 이거를 오버C로 바꿔서 그래서 오버C에서 이제 R2로 탄젠트 스페이스를 봤던 거 대신에 C1으로 바꿔서 C1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본다라고 동의는 돼도 일단은 이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탄젠트 번들 혹은 홀로그램 코탄젠트 번들이 아닌 라인 번들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관 레벨에서. 혹시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맞고, 실제로 그러면 허미션이 뭘까가 좀, 네. 그 탄젠트랑 코탄젠트 레벨에서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약간 그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풀백해서 데려오고, 그거를 그냥 변수만 바꿔주면 되니까, 오케이인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아닌 데서 허미션? 약간, 네, 어떻게 쓰지? 약간, 네, 그냥 그런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자, 잠깐 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보는 데이터가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어떤 얘기 자체가. 그래서 가령 어떤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그 예시 레벨에서 같이 보실 거니까 제가 떠들게요. 그 CP1의 홀로그램 라인 번들을 볼 때 그중에 어떤 번들이냐면 O-1이라는 번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 토톨로지컬 라인 번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정의를 보면 정의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CP1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그 디렉션을 주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는 그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거 디렉션이라고 말해도 대충 퉁쳐지겠죠? 무슨 의미인지 정의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그 디렉션 방향으로 파이버들을 올리는 게 토토로지컬 라인 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홀로그램 라인 그 탄젠트 번들이나 코탄젠트 번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기본적으로 CPN이 일반적으로 방향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쪽으로 그냥 컴플렉스 C 그냥 스칼라베 해가지고 그렇게 파이버 모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라인 번들이 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은 반드시 페일하냐면 이 얘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거를 만드는 게 물론 가우스 보넷이라는 의미에서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과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우스 보넷에 대한 그 미분기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단순히. 관계가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그 직관을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직관이 통용되는 같은 클래스에 대한 얘기라는 건 실제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이고 탄젠트 코탄젠트 번들에 대한 게 실제로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탄젠트 코탄젠트 번들에서 주는 이너 프로덕트 리마니언 매트릭처럼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파이버 와이즈하게 벡터 스페이스들이 달려 있으니 거기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주겠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냐면 제 생각에 두 가지 결을 다 같이 생각하는 게 타당한데 이건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결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바이저에 대한 데이터예요. 대수적으로. 그래서 이 디바이저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라인 번들이랑 대응된다는 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라인 번들에 대한 직관이 아니라 진짜로 원하는 거는 디바이저에 대한 대적 데이터를 원해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이 넘버링에서 말해줄. 근데 그거를 홀로그램 라인 번들로 대응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1대1로 그리고 홀로그램 라인 번들을 대응시켜서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 쪽에서 정수값을 끌어냈던 방법을 알다 보니까 그거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미분기하적으로 무슨 이 라인 번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분값을 끌어내는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은 맞아요. 그 흉내가 잘 먹히는 방법을 잘 찾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커베이처란 말도 여기서는 줄게요. 디디바를 취해가지고 커베이처. 이거 어떤 대수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미분기에서 생각하는 커베이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시미트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름 그렇게 부른 것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 라인 번들에서 커미션 이너 프로덕트를 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질문이 틀린 질문인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단순히. 단지 그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 기준으로 의미가 되었던 거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라인 번들로 층위를 맞춰놓으니까 디바이저랑 대응된다는 거에서 여기서 디바이저로부터 정수를 끌어내고자 할 때 이거를 그냥 잘 써먹고 있다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뭐 미분기화적인 직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꼬이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 번들의 섹션에 대해서 뭔가를 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딱 거기까지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디바이저를 주면 그 디바이저에 맞는 제로랑 폴을 갖는 그 펑션들과 거기서 맞는 미분 형식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재는 역할을 하겠다까지이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좀 할 말을 좀 잃는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 자체가 디바이저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건데는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 정도로 보는 게 제 생각에 맞아요. 전달, 그러니까 타겟 번들이랑 동기화해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 다른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다시 강조하는 게 라인 번들, 디바이저, 인버터블 슈프 간의 대응 관계는 오히려 연역적으로 맞추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수적인 데이터는 미분기하적 데이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데이터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그 가령 그래서 미분기에서는 제로랑 폴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거는 쉐입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또 더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6번까지 선해드린 게 이 대응 관계 역시 CP1에서 구체적으로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CP1에서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이 있어요. 혹은 토탈로지컬 라인 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대응되는 이제 디바이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디바이저를 얘기할 때 업투 프린시플 디바이저 이런 거 왜 필요한지. 그럼 예를 들어 P 플러스 Q라는 거 대신에 2P 이렇게 보고 P를 그냥 원점으로 해서 O2 번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프린시플 디바이저만큼 어떻게 배제한다는 게 어떤 센스이며 왜 이렇게 배제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P1 레벨에서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걸 스트럭처 C프로 아까 인버터블 C프로 보는 게 어떤 센스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수적인 공간을 알제브릭 버라이티 혹은 스킴이라고 부를 때 기본적으로 쉬프를 붙여야 되는 거에서 그 실체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쉬프를 붙이는 건 사실 인버터블 쉬프를 붙이고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어떤 원형인지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스키가 아닌 센스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는 센스가.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 두는 거는 나중에 대수적인 월드를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뭔 소리지? 그래서 6번까지 지금 어떤 뭘 확인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된 전제 하에서 이제 리만 로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는지 전달이 될까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여기까지 다 질문나 코멘트 없으세요? 더 얘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리만 로우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저 혹시
좀 개인적인,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에 가까운데요. 이제 오늘 이제 스터디에서 조가인 선생님께서 1, 2, 3, 4, 5, 6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좋고요. 일단 그 1, 2, 3, 4까지는 제가 계산으로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 최근에 스터디에 좀 참여를 못하면서 딱 명확하게 5번, 6번 얘기를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싶은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특히 5번은 약간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6번 그 세 개잖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라인 번들, 쉬프, 디바이저와의 대응. 근데 저는 세 개 다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디스코드를 좀 읽어보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 하나씩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한 명씩 붙잡아 놓고 이제 디바이저가 뭐예요? 인버터블 쉬프가 뭐예요? 라인 번들이 대체 뭐예요? 자꾸 뭔가 재밌다고 되게 막 쾌감을 느꼈다고 이런 감상들을 보는데 저는 정의도 아직 모르겠어서 그런 5번, 6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채울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조금 더 명료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좀 동기부여를 좀 가지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수질 활동도 그 여러분들을 어떤 이제 수학 공부에서 하고 있는 층위에서 볼 때 이미 5번, 6번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적분과 뭐 디바이저가 대수적 데이터인 건 다 동의하신다면 적분과 대수적 데이터랑 그리고 미분기한 데이터도 지금 다 상관이 있죠. 그게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되는지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다 투웨이 도어라는 겁니다. 원웨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수만 볼 때 적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적분을 볼 때 대수가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다 왔다 갔다가 오버시에서 다 그리고 이제 기아 사이드도 볼 수 있다는 그거에서 퀄리티를 높일 생각으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미니멈에 대한 퀄리티로서 CP1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토러스를 제가 왜 요구를 안 하냐면 그 토러스를 하려고 하면 프로젝트 스페이스 못 하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토러스의 경우는 바이오 스트레스 이퀘이션 형태가 y는 제곱이고 x는 3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캐노니컬 라인 번들 기술하려면 프로젝트 스페이스 정을 바꿔야 돼요. 웨이티드 버전으로. 그래야지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 기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전하실 분들은 제가 사실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대수기하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요구하진 않으려고요. 그래서 CP1까지는 요구를 하고요. 전달일까? 근데 여기서 욕심이 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CP1에서 캐노니컬 라인 번들 이거는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5-2인 게 DG를 5메가분의 1로 바꾸면 이게 정확하게 4의 디그리가 2로 떨어져서 5-2인 거 아 대충 알겠다. 이 느낌을 나중에 좀 익스큐전 받게 돼요. 근데 토로스라고 하면 캐노니컬 라인 번들 보면 아 이거 칼라비야오 팩트니까 5제로임. 팩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임? 이라고 하는 순간 꼬이거든요. 전달이 될까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거 팩트로는 막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러스는 사실 칼라비아오여가지고, 칼라비아오의 정의가 스트럭처 슈프랑 캐노니컬 이제 슈프가 같은 거여가지고, 그 캐노니컬 이제 코탄일 번들이랑 탄일 번들 기술하면 그냥 O 제로랑 같아져요. 왜 같아지는 게 팩트야.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면, 그거 왜 되냐? 이거 안 당연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되냐라는 걸 보려면 실제로 이제 y랑 x로 그 이퀘이션을 적어서 y분의 dx에서 이게 트랜지션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웨이티드 프로젝트를 써야 돼요. 실제로 할 때. 이거 매스 익스체인지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고 그래도 이제 읽어서 또 여기서 지금 들리려면 뭔 소리 하면서 좀 들리면 좀 하는 과정들이 좀 몇 주 걸리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하진 않겠고 전달릴까? 뭐 같이 하시겠다면 말이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CP형까지는 하고 해야 돼요. 하는 과정 자체가. 자, 어쨌거나 요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큰 보상은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적분, 뭐 기하, 대수 이런 게 투웨이 도어를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거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면 팩트하는 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자체가 이 직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했죠? 자, 계속 떠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만로 더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아까 라인 번들에서 헐미시안 매트릭을 임의로 잡는다고 했을 때 뭔가 레퍼런스 같은 거를 보니까 O1의 헐미시안 매트릭, 푸비니 스터디 매트릭 잡고 뭔가 텐서곱 n번 하면 O-n에 뭐 매트릭 돼가지고 그거 적분하면 로그 씌우니까 n승이 막 떨어져서 암튼 O1에서 정수값 나오니까 그거 n 배 해서 정수값 딱 나온다 하는데 약간 말짱 되는 것 같고 텐서곱이 뭔가 약간
대단해 보이는 무언가인데, 아니, 그냥 엔승 올리는 이걸로 이게 끝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그것들이 너무 약간 텐서곡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정말 다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여러 정서가 있는 거죠. 이제 약간 개빡 도는 정서가 있고, 이제 좀 허무 내지 약간 그런 층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오히려 좀 철학적인 슬로건을 좀 전달해 보자면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수기하를 공부한다는 거는 폴리노미아를 공부하는 거랑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폴리노미아를 공부한다고 하면, 여기서 폴리노미아라는 거 오버시를 지칭하는 센스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폴리노미아라는 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브로드한 센스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폴리노미아를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수니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리노미알들을 모으니까 폴리노미알 링을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 지금 그 개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 가지고 자유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되겠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링에 해당하는 그 어떤 그 맥스나 프라임 아이들을 모임으로 뜨게 되는 게 프로젝트 스페이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진짜 치사한 생각하는 거냐면 그 대수적인 월드는 기본적으로 그 폴리노미알의 자료셋을 봐야 되는데 토폴로지 정의 자체를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그러려면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넣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애시당초 익스트린식해요.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항식 해집합이 있어. 다항식 해집합을 애시당초 어디다 넣고 싶냐면 P에다가 넣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아까 분현 쌤이 지금 말하자면 약간 빡치는 혹은 허무한 정선이 뭐냐면 P1의 라인 번들 이거 O, N 알겠다. 푸비니스트리에다가 이제 N 대한다는 거 맞잖아. 텐서그룹 이제 지금 이제 말하는 6번 레벨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되는 건지 알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P1만 되는 게 아니에요. PN에 대해서 돼요. 지금 우리가 푸비니스트리를 P1에서 보는 건 계산이 쉬워서 이제 똑같아요. PN이랑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PN에서 라인 번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PN 안에 들어있는 सब셋들에 대한 이 정보들은 다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여기서 온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가 성공하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서브 매니폴드, PN에 있는 서브 매니폴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수적 데이터를 다뤄야 돼.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PN에 들어있다는 건 그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폴리노미얼 링에다가 사실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이해하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링의 데이터를 어떻게 환원해서 볼 것이냐, 혹은 폴리노미얼 링 위에 마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환원해서 볼 거냐, 이 얘기가 전부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데? 라는 거를 지금 진짜 미적분학 사이드를 보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할 만한데라고 느끼는 건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리만의 복수에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백월드를 추적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나오겠어요? 푸비니스트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럼 말이 전달이 될까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했었던 키는 PN에 대해서 피칼드 그룹을 보는 라인 번들을 보는 건 결국 G에 대한 데이터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 푸비니스트를 가지고 면적 그 적분을 수행해가지고 만드는 거에 집값 어떤 이제 집에 어떤 이제 G 스칼라 배해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를 익스트린식하게 깔아놓고 외재적으로 깔아놓고 그거에 의해서 알면 좋겠다가 전 대수기하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폴리노미얼 링민 거기 위해서의 마줄에 대한 데이터로 돌리는지가 아니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서 클래스 디펜드하는 방식으로는 뭔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사이드에 아까 얘기했던 시계품이 풀이 어떤 시계품이 몰이의 어떤 업적으로 프로젝티브 스킨 미드 안티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 앰플이면 그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이제 아이소모픽하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었던 이유가 어떻게 해야 폴리노미얼 윙으로 데이터를 환원할 것인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라는 정도의 얘기로 봐요. 그 약간 저희가 미적분학 얘기할 때 퍼널티널 캘큘러스 의존한다. 이런 해야만 된다. 그걸 계산 어떻게 할 건데? 이거랑 좀 비슷한 거에서 폴리노미얼 윙을 어떻게 돌릴 거냐를 찾을 때 그 실제로 폴리노미얼 윙에서의 어떤 계산하는 데이터가 지금 피칼드 그룹이 지인 걸 쓰고 싶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이게 좀 골치 아파지면 골치 아파지고 그래서 실제로 토로스만 돼도 이걸 환원하는 방법이 P2로 토로스가 인베딩이 되지만 조금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2로 인베드 하는 법을 아니까 결국에는 그 P2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즉 이제 폴리노미얼 윙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환원받는 법은 아니야. 근데 좀 어떤 디테일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답이 될까요? 좀 하는 말들이 너무 외계어인가? 자, 여튼 그 푸비니스트를 열심히 보아라 라는 얘기에서 한 거고 지금 P1에서 하는 거가 PN에서 똑같이 된다.
그리고 애쉬랑 쪽 다 그거 안에 부처님 손바닥으로 가두고 하려고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기본적으로 세관을 완전히 봅니다. 그래서 좀 할 만한 면이 있지만 그냥 도화지를 PN으로 바꾸고 본다는 뜻이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죠. 저희가 R2, R3를 도화지로 보더라도 그 안에서 봐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어쨌든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가, 오늘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걸릴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좀 이제 뭐 상반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름, 경우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확인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리만 로우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좌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스테이트먼트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는 메로물 펑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메로물 폼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를 볼 때, 리만 로우를 볼 때요. 그래서 이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이게 제가 이제부터 포멀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멀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자, 그럼 6번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라인 번들과 디바이저와, 정확히 까르띠에 디바이저라고 불러도 되지만 컴플렉스 매니폴드는 까르띠에 디바이저라고 부르든 뭐 배우 디바이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불러도 똑같아요. 전부 다. 이게 스톡이 UFD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스톡이 UFD가 아닌 것들이 수론 쪽에서는 다루고 싶어요. 엘스베트 지오메트리 쪽에서 그때는 좀 다른 얘기고, 스톡이 지금 UFD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깔 거라 디바이저의 어떤 형식 없어요. 사실 솔직히 상관없어요. 자, 디바이저, 라인 번들, 인버터블 shift가 지금 다 여러분들은 대응이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리고 코몰로지라는 개념을 어디다 붙이는 거냐면 쉬프에다 붙이는 거죠. 전달이 될까요? 코몰로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쉬프 코몰로지, 아까 익스포넨셜 쇼 디건 시퀀스 얘기할 때 붙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컴팩트 리만 서피스 오브 주너스 G with 디바이저 D를 뽑아놨잖아요.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그러면 디바이저 D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어소시에이트 되어지는 쉬프가 있어야 되죠. OD라고 보통 쓰고자 하는 그거. 쉬프가 있으니까 그 쉬프의 쉬프 코물로지 생각하는 게 가능해져. 쉬프가 있는 수정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쉬프 코물로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요거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뭘 요구하지 않을 거냐면 쉬프 코물로지랑 체크 코물로지가 같다. 이거는 그냥 팩트 처리하셔도 제 생각이 돼요. 이건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길 권해요. 그래서 쉬프 코물로지 정의는 레졸루션 따서 레졸루션 코물로지 정의해야 돼가지고, 체크 코물로지는 컴비네토리컬하게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오픈 커버 잡는 거 중요하고. 근데 그냥 대충 같은 걸로 치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 이거는 이게 실제 달라질 때 왜 다른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같을 때는 그냥 같게 그냥 보고 컴퓨터로 계산된다. 이 정도 제 생각이 좀 족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자, 그랬을 때 체크 홈을자면 시공을 같은 걸로 동기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저 리만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가 지금 1 빼기 G 플러스 디그리 오브 T, 이거는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명료하고, 그렇죠? 이거는 딴지를 걸 게 없는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H0 빼기 H1으로 보여야 돼요. 스테이트먼트가. 그래서 여기서 근데 뭐가 좀 짜증나게 생겼냐면, 리만 로우 정리 스테이트먼트 이거 보면 펑션에 대한 디바이저 컨디션이랑 폼에 대한 디바이저 컨디션이 다르게 주어지거든요. 부등식 방향을 보면 달라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7번 얘기로 하는 건데,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지금 좌변을 보면 메로몰픽 펑션에 대한 부등식 컨디션이랑 메로몰픽 원폼에 대한 부등식 컨디션이 두 개가 다르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다르다는 게 인지가 돼야 돼요. 조건이 달라요. 왜 다르지가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전달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제로 번째 슈퍼호몰로지와 첫 번째 슈퍼호몰로지아를 랭크에 대응이 돼서 그래요. 이건 지금 제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 선언은 디바이저 D가 있으면 그 녀석에 슈퍼호몰로지가 있고 그 녀석의 오일러 지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디멘전이 컴플렉스 디멘전이 원이잖아요. 컴플렉스 디멘전이 원이니까 첫 번째 베티 넘버에서 끝나요. 끝나는 게. 그래서 H0 빼기 H1. 제로 번째 베티 넘버 빼기 첫 번째 베티 넘버가 1 빼기 G 더하기 디그리 오브 T예요. 아직 뭘 확인해야 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이거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왜 그거임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는 디바이저에 대한 오일러 지표가 이거임이 리만 로우 정리예요. 전달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일러 지표로 보여야 되잖아요. 오일러 지표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로 번째 베티 넘버에서 첫 번째 베티 넘버의 빼기로 보여야 되잖아요. 형태가. 자, 이게 지금 7번인데, 자, 이제 여기서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펑션 파트가 이게 정확하게 H0로 보여야 돼요. 이거는 디렉트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슈퍼 코몰로지를 볼 때 제로 번째가 글로벌 섹션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넘어간 적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 정의 그대로 하면 디렉트하게 똑같아요.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그냥 확인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7번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내려면 이 각각이
그 라지 H0랑 라지 H1의 랭크로 대응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하려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뭐 요구하는지 납득이 가나요? 요구하려는 게 지금 뭔지? 7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리만로 정리가 H0랑 H1으로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오일러 지표가 1 빼기 G 더하기 D로 D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게 왜 H1, 제로고 이게 H1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투 스텝인데 첫 번째 슈퍼 코홈올로지 기준으로 H0가 글로벌 섹션의 모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이건 일단 팩트긴 한데 이거 체크 코홈올로지를 동기화를 시키신 다음에 실제로 코홈올로지를 체크 코홈올로지 동기화하신 다음에 그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H0가 왜 글로벌 섹션의 모임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0 저거랑 대응시효는 같은 걸로 보여야 돼요. 같은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H0는 고민할 게 없는데 문제는 H0 쪽 컨디션과 H1 컨디션이 달라 보인다는 데 있어요. 이거가 세르 듀얼리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분을 만드는 거냐면 적분을 만드는 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컴플렉스 디멘션이 1이니까 펑션에다가 dg를 붙여서 적분을 하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붙이는 컨디션이 그 듀얼리티 쓸 때 반대로 붙거든요. 붙일 때. 그래서 그거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제로 폼과 원 폼을 왔다 갔다 할 때 붙는 것 때문에 컨디션이 달라 보여요. 근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이게 H0랑 H1이 어떻게 호환되는지를 보려면 세르 듀얼리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를 보면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게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곱 번째로 요구하면 글로벌 섹션들의 모임이 H0에 대응이 된다는 것과 세르 듀얼리티를 토대로 H0랑 H1이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세르 듀얼리티는 푸앙카레 듀얼리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정말로 오일러즈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는 게 7번. 이거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려면 푸앙카레 듀얼리티 봐야 되고 세르 듀얼리티 슈퍼코스 디얼리티가 어떻게 보는지를 봐서 H랑 H1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봐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 납득하나요?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듀얼리티 쪽도 좀 보기 시작해야 됐던 파트가 있었고 아마 윤여민 쌤이 레코드 보시면 같이 봐야겠구나 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됐죠?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이거 결과만 놓고 보시면 디바이저 D는 대적 데이터예요. 그리고 디바이저 D로부터 나오는 슈퍼코몰로지도 이것도 사실 다분히 대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 실제 실체들이 여러분이 지금 봤던 드럼콤으로 기준으로 봤던 제로폼, 원폼, 투폼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드럼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펑션들을 볼 때 스무드 펑션을 봤던 거 대신에 이 디바이저를 보존해주는 펑션과 폼을 보고 있는 거에서 랭귀지상 코몰로지, 슈퍼코몰로지라는 걸 쓰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럼콤으로 여러분 했던 작업 그대로. 펑션의 선택 시간을 줄이고 있는 거지. 전달이 좀 될까요? 이게 7번.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건데. 이건 좀 아직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듀얼리티 보는 센스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호치스타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긴 하고요. 호치스타 보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실제로 어떻게 페어링 붙여가지고 대응 관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외교로 여기서부터는 조금 나중에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직 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자, 요구하는 게 다음 주까지 해오라. 이뜻 난거 아시죠? 지금 이것들 다 격파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더 여기서 질문 없으시면 오늘 한 가지 정도만 더 요구하고 끝낼 거거든요. 지금 이 리스트들만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각자 하실 때 지금 각자한테 이거 지금 다 이거 팩트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게 지금 다 내 걸로 하나하나 진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이 팩트는 다 까먹었죠. 어차피 레코드 다 남아 있고 그 노트들도 어딘가 남이 해놓으신 거 다운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하나라도 진짜로 해보고 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더 코멘트도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리만 로우 정리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동의가 되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테이트먼트 이해했으면 이거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전달되죠? 그래 지금 이제 근데 그럼에도 9번까지는 얘기해요. 지금 이제 8번 얘기하고 9번 얘기까지는 하고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7번 모의고에는 지금 명확하게 선언됐죠? 이게 정말로 오일러 지표로서 슈퍼코몰로지 기준으로 오일러 지표라는 게 어떤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H0랑 H1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 H1을 이해하는 파트에서는 세르 상대성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세르 상대성은 이제 푸앙카레 상대성으로 더 드럼콤을 했다는 얘기를 슈퍼 디아리틱하게 바꾸는 것이 지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푸앙카레 이제 듀얼리티 이제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거거든요. 그냥 아 이거 내가 다 알던 건데 이렇게 그냥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그걸 보시라고.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질문 드리는 거긴 한데, 그 리만 로우 정리의 좌변을 이해해라가 7번의 요구사항인 건가요? 네. 아, 리만로 네, 정리의 알겠습니다. 좌변은 그 디바이저 D가 있을 때 디바이저 D가 만드는 그 이제 인버터블 쉬프가 있어서 인버터블 쉬프의 스몰 h0 빼기 스몰 h1이라는 걸 이해하라. 이고 그러려면 H0랑 H1이 각각 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H0는 슈퍼코몰로즈의 H0를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나오게 되고 H1 쪽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세르 듀얼리티라는 거를 해야 아 그게 진짜 H0랑 H1이 각각 대응되는 거가 그거의 오일러즈표로서가 1 빼기 G 더하기 디그리 오브 D라는 거가 리만 로우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오일러즈표 슈퍼코몰로즈 기준 오일러즈표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이다 라는 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더 코멘트도 없으시면 이제 두 가지 더 오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좀 어떤 뭐, 좀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좀 듣거나, 아니면 좀 약간 임플리케이션들 얘기, 뭐 토로스 레벨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증명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 증명을 하려면, 자, 그러면 리만 로어 정리 증명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 도구는 다 이제 마련이 돼 있고, 모텔은 쉬운 케이스도 보여야 될 거잖아요. 잘 모르면. 그러면 디바이저 뭘로 잡겠어요? 제로로 잡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무성의하게. 디바이저 모임? 아, 아무것도 없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그래서 디바이저를 그냥 D를 그냥 0으로 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로랑 폴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변은 그냥 뭐냐면 1 빼기 G잖아요. 1 빼기 G에다가 2배 하면 2배 하면 올로지표죠. 여러분이 아시는 거. 2 빼기 2G가 올로지 캐릭터리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왠지 리얼 기준으로 2 빼기 2G인 걸 본 거를 시 기준으로 보니까 절반 깐 것처럼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느낌이? 오일러즈표 원래 리얼 기준으로 봤던 게 2 빼기 2G로서 봤던 거였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컴플렉스 기준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뭔가 상관이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G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와인딩 폼과 상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쥐너스를 볼 때. 와인딩으로 감아낼 수 있는 여하에서 쥐너스를 캡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럼 뭐를 증명해 보려고 하냐면 디바이저를 0으로 주면 자 여기서 이제 그 그래도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께 질문 디바이저 D가 0인 거에 해당하는 인버터블 슈퍼가 뭘까요? 스트럭처 슈퍼가 나옵니다. 그냥 홀론비 슈퍼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그래서 진짜 말장난이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것도 조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홀로그래픽 그러니까 스트럭처 오브 홀로그램 펑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슈퍼 홀로그램 펑션이다 보니까 전체 집어 넣으면 그 컨스턴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H0는 1로 끝나고요. 1 빼기 G에서 1 나왔네. 그 다음 뭐겠어요? H1 쪽이겠죠. 그래서 스트럭처 슈퍼 그러니까 홀로그램 펑션들의 슈퍼 가지고 해보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드람 코몰로지 H1이랑 이거 왜 같은 거지를 해야 되죠. 이거 할 때 세레 듀얼티 쓰입니다. 다시. 그래서 아까 세르 듀얼리티를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한 번에 다 팩트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실제로 적어보고 해보면 어떻게 환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건 기껏해 와인딩 폼과 커베지 투법이 전부잖아요. 아는 게. 그걸로 어떻게 환원할지 보면 끝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도구가 이미 있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그젝트 시퀀스 이제 셋업하고 보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냥 그래서 D를 0으로 준 다음에 그러면 컨스턴트에서 그 펑션을 홀로 펑션으로 가고 D를 취해가지고 원폼으로 가는 거 쇼 디렉션에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롱 취해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첫 스텝은 그러니까 디바이저가 0일 때 보인다. 그럴듯하죠? 자, 그 다음은 뭐 보일까요? 그 다음은 그래서 디바이저가 0일 때 보인다 칩시다. 그 다음 할 거? 연락 성의 없는 그 다음 스텝에 디바이저를 주겠죠. 뭐 주겠어요? 포인트 하나 아무거나 찍고 1 곱하기 P 주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디바이저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뭐겠냐면 인덕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바이저 D일 때 리만 로우 된다고 가정. 그 다음에 뭘로 확장해야 했어요? D 플러스 P일 때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뭐 보여야 되냐면 D에서 D 플러스 P로 가는 거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요. 이제 D는 알고 있고 D 플러스 P일 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뭐를 이그젝트 시퀀스로 만들었냐면 디바이저 D에서 출발해서 D 플러스 P를 만든 다음에 그거 이제 커널로 잘라야겠죠. 코커널로. 코커널로 자르게 되면 D 플러스 P에서 D 쪽으로 자르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스카이 스크래퍼 슈프예요. 그러면 숏 디렉션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숏을 다시 롱으로 튀어가지고 하면 일단 증명돼요. 지금 끝. 이렇게 되고 마지막 스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덕션에서 된다고 우기면 돼요. P에서 되면 어차피 디바이저는 P 유한계잖아요. 되겠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통 제가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보통 저는 이 호물로지대를 처음 배웠을 때 이런 어떤 대수적인 아규먼트들 보면서 굉장히 좌절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전혀 직관적이지 않더라고 이런 방법론 자체가. 근데 이거 다 이그젝트가 되는 걸 가지고 커널과 이미지가 같다는 거에서 계속 그거 의존해가지고 정보랑 환원하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럼 호물로지 랩에서 아는 이거에서 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거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기 이제 어제 책들도 다 이제 레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보셔가지고 이게 숏 어떻게 잡고 그럼 롱 나오는 거 알잖아요. 롱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걸 어떻게 환원하는지 그냥 보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리만로우 정리를 그래서 이제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를 처음 배울 때 왜 한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이 3스텝이 다 해서 그래요. 디바이저 D가 0일 때 아 된다고 치자. 그러면 D일 때 된다고 치고 D 플러스 P일 때 보임. 이거 그냥 그 이그젝트 시퀀스 가지고 해보면 나옴.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왜 되냐? 어제 디바이저 정의가 파이나이트에 P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된다. 이렇게 우기면 끝나요. 그한 시간에 설명하시네. 근데 이렇게 어떤 증명을 이해하고 나면 고구마를 먹겠죠. 하나도 못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무슨 이해 갔죠? 자, 여기가 이게 지금 8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리만로우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거고, 리만로우 정리를 증명할 때, 그 숏과 롱 간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거 시퀀스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만 적혀서 그럼 도구 그냥 써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도구가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이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제가 상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대로 지금 다 왔으면, 숏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었고, 롱이라는 게 어떻게 한 거고, 지금 이게 엑시오매틱하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면 그냥 도구로서 써먹으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물론 질문할 수 있지만 좀 어떤 불편함의 결들이 앞에 것들이 해소된 가운데 하는 얘기라서 어떤 붕 뜨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토로스 얘기. 자, 지금 8번 관련해서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다 말들 전달됐을까요? 뭔 소리인지? 증명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코멘트 없으시면 자 이제 토러스 얘기로 환원을 해야 되죠. 우리의 희망 토러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됐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이해했냐면 피칼드 그룹에서 즉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아빌리안 그룹이 C1인 걸 이해했고 그 구체적인 기술을 이해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리고 이것과 지금 애시당초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관계되어 있는데 아빌리안 그룹 간의 그룹 홈롤피즘이 존재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커널입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커널에다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팅 다 이해가죠? 지금 세팅은 H1 오스타에서 G로 가는 아빌리안 그룹 홈을 피즘으로서 C1 있을 때, 셋업이 전해졌죠? 그 녀석인 아빌리안 그룹 간의 그 그룹 홈을 피즘이니까 커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커널에다가 부르는 이름이 이게 아벨 자코비 버라이어티입니다. 이게 자코비안 오브 류만 서피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코비안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지시하는 거 아니고요. 이 자코비안의 정의는 C1의 커널이 정의입니다. 즉 디바이저 중 라인 번들로 봐도 디바이저로 봐도 되죠? 다 똑같은 거 아니까? 디바이저 중에서 디그리가 0인 디바이저의 모임이 리만 서피스의 자코비안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토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이 커널 오브 C1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이거 아빌리안 그룹인 거는 트리비얼하죠? 아빌리안 그룹의 그룹 폼을 비추면 커널이니까 아빌리안 그룹 트리비얼. 말장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랑 같다? G디멘전 컴플렉스 토로스이다. 그래서 G가 1일 때는 이게 정말로 토로스랑 같아진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센스에서. 자,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리만로 정리 증명은 만약에 관심 없으시면 제 솔직한 생각에 제끼셔도 돼요. 아, 뭐 되겠지. 대충 믿기시면 아, 이런 전략이겠지 하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이제 노트에서 그 리만 서피스의 자코비안에 대한 노트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당연히 책에도 해놨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제로 디바이저들의 모임이 토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앱스트랙트 알제브릭 지오메트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대수를 하려면 모으고 시작하잖아요. 모았는데 연산이 있어. 이거잖아요. 아빌리안 그룹인데 더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아빌리안 버라이티라고 부릅니다. 되게 골 때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익스포넨셜 쇼드 이게 시퀀스에서 롱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버라이어티니 뭐니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슈프드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커널이 추가적인 구조를 더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재미있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토렐리 정리라고 대수기하 쪽이나 수리물리 쪽에서 기본적으로 불리우는데 그 위상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분류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그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만 오늘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금 이게 9번인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태스크로만 얘기하고 싶은 게 노트를 보셔가지고 이게 왜 토로스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팩트만 놓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디그리가 아까 이제 그 커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로 디그리가 0인 디바이저들이 보이거든요. 업투 프린시플 디바이저. 그래서 근데 이게 토로스인 걸 확인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것도 그냥 다 팩트 확인하면 할 말이 없으실 거거든요. 다 돼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시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유현 선생님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각도 보존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홀로몰픽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홀로몰픽에다가 논제로 데리버티브이면 컨포멀이에요. 그리고 컨포멀이면 기본적으로 그 홀로몰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아이소모피즘 센스를 볼 때 위상기하에서 보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가려져 있어요. 호메오하다. 이 호메오는 바로 전달이죠. 위상적으로 같은 걸 본다. 그리고 미분기하적으로 같은 걸 보는 거는 아이소메트릭하다고 얘기해요. 아이소메트릭은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하는 거예요. 전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포멀은 각도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드는 대수적인 월드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홀로몰픽은 컨포멀한 거랑 상관이 있어요. 등각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토러스 공부하시면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니 무슨 뭐 평행사변이 이런 것들을 좀 봤잖아요. 이것도 결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리말로 정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CP1이랑 호메오몰픽 하면 바이오몰픽 해야 됩니다. 컴플렉스 스트럭처 하나밖에 없어요. CP1은 아예 자유도가 없어서 대수기하에서는 그래서 CP1을 레셔널 커브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토러스는 호메오하게 S1 곱하기 S1이면 다 토러스란 말이에요. 호메오하게. 그게 정의예요. 근데 호메오하다고 해서 바이홀로 하지 않아요. F랑 F 인버스가 홀로몰픽한 거에서는 무한계가 존재해요. 토로스의 경우는 전달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거는 토로스를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이 R2 쿼션트 바이 랭크 투 레티스잖아요. 알아듣겠죠? 근데 레티스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볼 때 손을 들이 레티스를 볼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행사변형의 각도들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다 직관적으로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겠어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이거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으로 각도들 막 변형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대수 4기나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토러스들 구분 역시 뭘로 할 수 있다? 미분 형식 적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 토러스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미분 형식 레벨의 적분으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4기에선 제가 이걸 훈련을 한번 시켰고, 3기 쪽에는 아직 훈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전했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홀로몰픽을 따지는 거는 등각사상과 기본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결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토러스를 타원 곡선으로 봐요. 그러면 타원 곡선을 본다는 거는 뭐는 자유도가 없냐면 x, y를 코디네이트 볼 때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것에는 자유도가 없거든요. 근데 a, b의 개수만큼의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A, B가 다르면 우리는 다른 토로스라고 볼래. 물론 저는 좀 구라치고 있긴 해요. 제 인베리언트 사이에서 어떤 아이소모피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A, B가 다른 것마다 다른 토로스로 볼래. 이거를 포멀하게 얘기하면 아빌리안 버라이티로서 다른 걸로 볼래.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버라이티 플러스 아빌리안 그룹으로서 다르다. 그거에 대응되는 A, B 값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평행사 변형의 각도로 환원을 해놓은 거예요.
보는 방식. 그래서 그 이 아벨 자코비 맵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의 지너스 G인 컴팩트 런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를 아벨 자코비 맵을 이용해서 디멘전 G 토로스로 바꾸면 토로스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 레티스의 각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티스의 각도가 분류를 끝낸다. 이게 리만 서피스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리만 서피스의 분류 문제 자체는 토로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쥐너스 1인것뿐만 아니라 이미의 쥐너스에 대해서 뭘로 바꾸냐면 디멘전 G 토로스로 바꿔요. 여러분이 지금 디바이저가 제로 디바이저로 봐서 그러면 토러스로 바뀌는 순간 레티스가 나오잖아요. 레티스를 보는 순간 그 각도를 보면 이게 분류 끝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기준 자체가 등각이에요. 각도상 강이나 다르냐 이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기화적인 아이소메트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트리키해요. 대수적인 기준은 오히려 홀로몰피한 거니까 컨포멀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수랑 미분기화랑 달라요. 물론 좋은 세팅에서 이게 같이 가죠. 예를 들어 아이소메트리면 컨포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는 아니에요. 자, 오늘 얘기는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 충분히 기다려 드릴 겁니다. 성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어쨌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도파민이 다 떨어지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시점에 끝낼 겁니다. 그 이제 책 작업 자체를 얘기하는. 올해 중에 업데이팅 한 번 더 할 거고. 전달했죠?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아직 저자에 대한 그 핀 코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저자를 주장을 못 합니다. 제가 빼면 제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이제 리비전을 한 시점에서는 제가 그 핀 코드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못 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정확하게는 다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근데 요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 시간에 배우는 거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애써 온 것들이라고 이거는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의 퀄리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작업들이 채널에서 되는 가운데 대수하게 아름다운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오늘 그 설계는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도 지켰다고 생각해요. 리만 로어 정리하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었고 증명까지 왜 이런 시간인지 여러분들 이제 납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리만 로어 증명을 할 때 왜 우리가 미분 형식 적분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디바이저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해서 레이어 비트로스 얘기는 왜 꺼냈고 지금 이제 세르 듀얼리티 이런 얘기도 왜 했고 지금 뭐 코어몰로지 이런 거 왜 하는지 뭐 그러니까 멋진 말 하려고 하니 진짜 리만 로어 정리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말했다시피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대수적으로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하실 게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저 먼저 말씀하세요. 코멘트는 아니고, 네네. 저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스터디 참여를 못해서 약간 다들 납득하셨는데 제가 뒷북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 네네. 오늘 설계해주신 그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뭐 디스커션하고, 뭐 각자 좀 드릴링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보상으로서의 그 아티클의 이름 올라오는 것?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제가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리만의 목서 해석 스터디의 어떤 결과였는데, 이제 그게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대수학 스터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그 똑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올해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하는 내내여도 되고 그 저는 그냥 사실 제 입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는지라 저한테는 뭐 그 어떤 그 뭐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그 일단 여기 네.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해당합니다. 크레딧을 본인들이 가져가실 거면 일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빠질 수 있고 안 들어와 있는 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수준한 전체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대수학의 아름다운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제가 서브 스터디를 복수로 여러 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를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운영할 거거든요. 운영 자체를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운 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실 텐데 C 브라켓 X 준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맵에서 얘기 시작할 거거든요. 하려는 작업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CP1에서 그 호모지니스 코디네이트, 이노즈 코디네이트 따가지고 거기서의 펑션 얘기로 보여야 되잖아요. 홀로 펑션 얘기로. 전달될까요? 전체 메로물 펑션들이 그 C 라운드 X인데 CP1에서 거기서 일부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레벨에서 지금 하는 거랑 적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님들만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니만의 복수해석 팀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호기롭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털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때는 좀 골목대장 노릇을 좀 하면서
이거 이런 거야 하면 뭔 소리요 할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원하는 거고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다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괜찮은데 그래도 아마 리만의 복수에서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이 되었구나. 좀 어떤 그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일단은 대수학의 아름다움 2기가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볼 거고 어차피 2기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부가 들어오면 계속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단순히.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도 안 하면 그 어떤 순간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시점에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닫는다 하고 끝내겠다는 거고요. 그 기한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한 4월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어차피 이게 호환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 재밌게 누리시는 방식이면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지금 리마의 목사에서 우리 팀들 멤버들 같이 대수하기 아름다움으로 넘어가서 서브 스터디의 하나로 이제 어떤 리만 로우 정리로 다가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디스커션이 일어나는 한편 이제 또 대수하기 아름다움에서 배우는 그런 또 시브라케덱스 뭐 그런 자리스키 토폴로지 이런 얘기도 추가로 하면서 약간 그 두 그렇죠. 개의 디스커션이 같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대수하기 원하고. 아름다움에 네. 근데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제가 지금 정의한 것은 자리스키 토폴로지랑 무관합니다. 전달했죠? 자, 지금 한 얘기는 다 네 매트릭 토폴로지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미분 형식의 적분이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쪽 공부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이제 빠질 겁니다. 전달됐죠?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네, 이때 뭐, 몇 가지를 보다 보면, 사실 그 컴팩트 위에서 홀로월 픽이 컨스턴트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컴팩트 위에서 글로벌 섹션을 제대로 정의를 해주려면 그 ODD를 붙여서 폴 여기까지는 허용해줄게. 약간 이런 결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면 이 신기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인가. 근데 그게 사실 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정의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라인번들인데 그게 쉬프의 언어로 적히면서 동시에 그리고 내가 이걸 쓰고 있고 이게 내 머릿속의 심상은 정확하게 어떤 뭐 프레임 앞에 어떤 펑션이 붙은 거를 프레임이 트랜지션이 먹어줄게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려내지는데 뭔가 이게 내가 정의를 제대로 아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사이에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거를 탄젠트 번들이나 코탄젠트 번들에서의 그런 미분기하적 직관을 여기에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하셨던 그게 저한테는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이 기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저거 왜 생각하는 거지? 라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화를 해나가면서 좀 재밌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정신 나간 생각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그 당시에 그 리만 로흐라는 사람은 이런 언어들 전혀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타원적분하겠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복수 미친 생각이잖아요. 지금 다 이제 정신 나갔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이제 만족스럽고요. 보통은 이제 복수 해석을 얘기할 때 저희가 홀로그래피 얘기하면서 코시리만 방정식 이름은 참 익숙한데 사실 계속 코시의 복수 해석을 가르치잖아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코시 인테그랄 티어럼 물론 리만 매핑은 배우는데 좀 그래서 리만이 뭐 했다는 거냐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제 진짜 이 약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같은 공감대 있으면 좋겠는데 가우스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위대하다라고 했을 때 이 복소수로 바꿔서 이렇게 보는 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잖아요. 위대한 정리라는 이름이 되게 웃기게 느껴지시면 좋겠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공감이 좀 갈까요? 못 본 거죠 아직 충분히 리얼에서 봤으면 안 돼. 이거를 보는 게 중요했고 저는 연구적으로 어떤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리만의 업적은 되게 단순해요. 실수해서 했던 거를 복소수로 바꿨을 때 대수적 세계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적분을 봤어야 됐고, 기하를 봤어야 됐고, 복수 해석을 봤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수론까지 연결되어지는 세계를 자연스럽게 봤던 것이죠. 보이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미적분학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미적분학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와인딩 폼. 그리고 스토캐스틱하게 이것들을 어떤 적분 변수를 바꿀 때 그러면 사실 다른 미적분학이지만 일반하거든요.
근데 아직 인류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물론 뭐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름다운 해석들이 아니에요. 리만이 뽑아냈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수학자로서 관심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그 이제 원 베리어블 기준으로 이제 dx 뭐 dt라고 할게요. 그냥 원 베리어블로서 dt 기준으로 했던 거를 dxt로 바꿨을 때 일반화거든요. 이거는 그 미적분학을 일반화하는 건데 그때 이런 불변량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인 포인트가 있고 그 지난 20년 동안 그 지금 그 한 20년 전에는 이제 그 그레고리 페렐만으로 인해서 푸앙카레 컨젝처가 풀리면서 이제 기하가 한번 강조가 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지난 20년 동안 이제 그 슈람 로너 이볼루션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약간 수리물리적인 어떤 프랙탈에 대한 어떤 그 모형들이랑 그 어떤 그 복소 평면에서의 그 부분 집합들에 대한 확률적인 비헤이비어 이걸로 필지반달이 지난 20년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진짜 컴플렉스 플레이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한 비헤이비어도 아직 인간이 잘 몰라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에 좀 근래에는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만로 정리도 확률론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꽤 고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비, 프로바빌리스틱 프로비 있거든요. 그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거 이 디테일에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분명히 이 미적분학을 바꿈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세계관들을 만들어냈는데 호모로지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그 변수를 그 확률 변수로 바꾸는 순간 일단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정의부터 몰라요. 현재. 모르고 D 두 번 취해서 0 된다. 이거 모르고요. 그 스토캐스틱 와인딩 폼은 공부가 상당히 돼 있는데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지금 다 깜깜하고요.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인철 교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근래 관심이 되게 많고요. 뭐 여튼 사이드 얘기. 그래서 이제 리만의 이 수학은 참 무슨 약을 빨고 이 생각했지라는 생각이 이제 받으시면 그래서 원형은 루트 1 빼기 x제곱분의 1에 인테그랄 씌워준 게 아크 사인이 됐던 거에서부터 그 루트가 지금 우리가 복소수로 바꾸니까 그거 맥시멀 홀로모픽이 되도록 리만 서비스 만든 거란 말이에요. 리만이 했던 게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가 그 이제 그 큐빅 형태일 때 바이오스트레스 그 바이오스트레스 이퀘션의 그 형태일 때 그게 정확한 그 아크 사인 대신에 바이오 스트레스 P 펑션의 인버스가 되도록 방식 찾으려고 리만이 찾은 게 토로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트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맥시멀 홀로 펑션이 어떤 유니크하게 정의가 되도록 하는 맥시멀 어떤 이제 공면을 리만 서비스라고 호칭해서 거기서의 적분을 수행하니까 이게 바이스 P 펑션의 인버스로서 표현이 되어진다. 약간 이거였고 그 리만의 어떤 했던 뭐 오리지널 생각 그리고 이제 로흐가 들어와서 사실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물론 당시에 이제 랭귀지는 좀 달랐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현대 수학의 랭귀지에서 보면 이거라는 것들을 찾아낸 거였죠. 저는 이런 게 천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갈로아 그룹 아벨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뭐 하는 생각으로 좀 보는 입장이긴 해요. 사이드 얘기 속 얘기하는 것들이죠. 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어떤 코멘트만 작게 어떤 남기고 마지막을 할게요. 그래서 리만의 복수에서 이기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습니다. 잘 됐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서브 스터디를 꼭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부준 학생이 알아서 하시고요. 괜찮아요. 서브 스터디 자체를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그 제가 그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을 어떤 이제 서브 스터디 리더를 지금 뽑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하나만 운영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근데 제가 부준 학생님을 대수학의 아름다움 리더를 지금 아칠 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아직은 그거보다는 그냥 병렬로 나누는데 약간의 그 리만의 복수에서 브랜치에서는 계속 해도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끝과 끝을 정리한 건데 대수학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널에서 일반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제가 대개살로 뺄 거거든요. 그쪽은 진짜 2 곱하기 행렬 계산부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레코드들 보면 진짜 단순히. 그리고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의 가장 끝판왕이 여기 멤버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한 이거 미적분학이랑 다 대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에서 제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수론 쪽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 나티어리 쪽도 만들려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팀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오버랩으로 섞여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그 이제 물론 그리고 그래도 됩니다. 아, 나 그 복수해석이 이제 싫고 그냥 좀 더 이거 아닌 거에서 디스커션 하셔도 돼요. 뭐 배신자도 아니고 다 괜찮아요. 뭐 본인 기호대로 하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팀은 제가 기본적으로 남길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그 노트 트래킹에 대한 것들은 제가 리만의 복수에서 디스코드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킹은 따라갈 거고 뭐 아고라나 이런 거 열릴 거를 기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할 때 그거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나중에 이제 한 뭐 이제 10기, 20기까지 해나가고 싶은 이유는 지금 이 배움이 기회가 없고요. 다른 곳에서. 어떤 이 대수학과 적분이랑 연결 짓는 것을 지금 그 한국, 미국 다 이걸 배울 기회, 왜냐면 복수해석 전공자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날 지금 다 이제 유명한 수학 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것들을 운영하는 건 되게 이제 적분과 대수학과 기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장을 두는 것 자체가 수준의 어떤 존재 의의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요 대화들을 지금은 제가 그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아마 다음 기수만 정도만 돼도 제가 빠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이제 학자 커리어를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재밌잖아요. 이거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되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들을 본인이 해봤어야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해본 입장에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그냥 팩트 아는 선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 역할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가운데 기여해 주시는 것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